네, 여러분 사실 위장까지 하면은 중요한 사 작가들은 다 했고요. 두 명 정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풍년사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 이제 황제 한 분 나오는데 그 두 분, 이 두 분 얘기만 하면은 문인사는 끝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남당의 재상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상류층 인물이었죠. 유희와 주연을 즐기는 호탕한 성격, 예, 이랬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청신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규정, 그러니까 규방의 정, 여인의 정을 노래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화감풍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사실상 화감풍하고 비슷한 그런 기풍인데 특히 이제 위장의 작품하고 비슷하게 위장은 이제 화감풍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화감풍에 실려 있는 것 중에서 위장의 작품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조금 이제 다른 작품하고는 다르게 그대로 드러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의 작품은 표현의 변화와 함축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거는 화감풍의 다른 작품하고도 또 비슷하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어, 해석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책에 딱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선 풍년사는 화감풍의 기풍과 비슷한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다. 아닌 면은 위장의 작품. 이거는 화감풍 전체하고는 화감풍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위장의 작품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장의 작품처럼 솔직하게 어떤 자기의 감정이 드러나는 이런 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화감풍하고 비슷하게 예, 변화와 함축이 많은 그런 것들은 이제 풍년사의 작품이 이제 화감풍하고 또 비슷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하기로 우리 책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작품의 규모가 커가지고 북송 사풍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왜 이런 역할을 하냐면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작자께서 이제 하시냐면은 이겁니다. 이제 규모가 컸습니다. 굉장히 긴 작품을 썼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작품이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사실 이거는요. 이 최상자 풍연사가 쓴 최상자의 극히 일부입니다. 이게 제일 끝에 8줄이거든요. 원래는 이거 한 거의 이거 한 10배 됩니다. 예. 그 정도로 긴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규모가 큰 사를 썼는데 이런 거는 이전에는 잘 안 나왔던 거예요. 그죠? 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사, 소령 스타일이 있고 그다음에 긴 사, 만사 스타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북송 사풍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만사를 한번 이렇게 개척을 하는 그런 느낌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뒤에 나오는 채상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꽃 앞에서 봄놀이를 같이 하던 그런 동반자, 봄놀이 짝 같이 이렇게 놀았는데 그거를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예, 잃고 홀로 예, 꽃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죠? 예, 홀로 이제 꽃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예, 만yen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아주 서러운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러움이 딱 드러났으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그때 이제 또 애간장이 끈이네라고 하면서 이건 전형적인 비애의 정서가 드러났는데 이게 바로 위장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기의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난 거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위장의 기풍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반대입니다. 좀 이따 같이 하겠어요. 비록 예, 요런 거 생황의 노래 그러니까 풍악 뭐 이런 뭐 맞습니다. 예. 풍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애간장이 끊겨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그야말로 최상자 굉장히 긴 사작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숲 사이에서 예, 논이는 그런 나비가 있고 그다음에 발 사이로 보이는 그런 제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쌍쌍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예, 마음이 이제 지금 점점 더 이런 마음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운 거죠, 그죠? 푸른 나무에 파란 이끼, 푸른 나무하고 파란 이끼에 석양이 반쯤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움 얘기는 좀 했지만은 요게 이제 일단은 사물을 제시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했죠. 그리고 이 끝에 나오는 석양이 걸쳐오는 이거 이 굉장히 조금 어, 예, 이것도 비애의 정서라든가 안타까움의 정서
이게 기쁨의 정서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정서가 드러나는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거는 또 위장하고는 또 좀 다르고 뭔가 함축적인 느낌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화감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풍연사의 작품 감상을 마치겠고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사의 작품. 사실상 이 사람은 예, 만당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요. 남당의 마지막 황제였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유미주의를 그대로 상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왕조가 끝나갈 때까지 뭐 적에게 포위되기 직전까지 문학, 서화, 음악 이런 것들을 즐기다가 바로 이제 포로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순간입니까? 그죠? 적에게 잡혀서 이후에는 이제 유폐석에서 지내다가 3, 4년 뭐 그 정도 지내다가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 사작품의 주제는요. 그래서 이 유폐를 기준으로 두 개로 확연하게 나뉩니다. 우선은 이 사람은 무조건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고 선명하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위장의 사품격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 유폐되기 직전까지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작품의 주제 자체가 굉장히 그 규방의 정서라든가 어쨌든 그런 쪽으로 뭔가 좀 이제 자기의 감정을 풍부한 감정이 드러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사작품이. 그런데 뒤에는 보시면은 굉장히 비애가 철철 그야말로 애가 끊기는 뭐 그런 작품들이 나옵니다. 이 생활 자체가 너무 비참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완전히 극명하게 나뉜다.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 사람 사작품의 품격은 북송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이 사람의 사작품은 당연히 완약사죠. 깨끗하고 문장 자체가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 책에서 여운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함축적이라는 겁니다. 완약사의 특징이죠. 이 깊고 곡절이 많은 서정 이것도 완약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거 있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비슷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사실 깨끗하고 아름다우면서 깊고 곡절이 많다는 것은 서로 대비되는 차원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다 한 작품에 담아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역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표현 자체가 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을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많이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육의 작품 우민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데요. 왜냐면은 이, 이 사람이 이거 쓰고 죽었어요. 이 시를 쓰고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쓰고 죽었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건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죽고 싶어서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왜냐면 이 네 번째 줄 때문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봄꽃하고 가을달 언제고 끝이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일들이 정말로 그립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누각 여기서 이제 간밤에 봄바람이 또 불어왔는데요. 고국의 이쪽으로는 감히 고개를 돌려서 밝은 달 아래 이런 행위를 할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고국 쪽으로는 밝은 달 아래서는 차마 머리를 돌리는 이런 행위조차 할 수 없다. 바로 이 식구 때문에 이 사의 네 번째 구 때문에 송태종이 읽고 화가 나서 이 작가를 그냥 독살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어,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 자기 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주죠, 한마디로. 패주가 자기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옛 감회에 젖게 되는. 그러니까 일단 나라가 망하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새로 임금이 된 사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백성 된 사람으로서 옛날 그 망한 나라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를 한번 쓰고 이 3, 4년간의 우울함,
그런 것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죽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각한 난간의 옥섬떨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젊었던 얼굴만은 이제 변해버린 거죠. 그대한테 묻는데 얼마나 많은 시름이 도대체 있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마치 강의 본물이 강의 본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 시름의 양 자체가 얼마나 많은가. 강의 유량, 그러니까 봄에 여러분 겨울에는 이제 강이 얼었다가 기온이 올라가면은 얼음이 녹고 그 저 상류 지방부터 물이 터져가지고 흘러내립니다. 더해가지고 어, 비가 오잖아요, 그죠? 예, 겨울에는 뭐 주로 이제 비가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봄 되면 이제 비가 많이 오죠. 이게 이제 중국 쪽에 이쪽 지금 이 사람이 살았던 이 공간, 예, 남쪽 지방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쨌든 여름하고 봄의 물은 겨울하고 가을의 물보다 풍성하고 양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봄물을 끌어들인 거죠. 가을물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을물은 물의 양이 작기 때문에 시름이 작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봄물 해버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왔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정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는 이게 지금 마지막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시름, 이 많은 서글픔 견딜 수가 없고 저 본물에 흩어져 가지고 본물에 떠맡겨서 내려가 버리듯이 자기는 사라져 버리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여기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해지는 얘기로는 이 작품이 송태종의 분노를 사서 이 남당의 폐주 이욱은 얼마 안 돼가지고 송태종한테 독사를 당했다고 하고 따라서 이것은 절명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만당시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만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당하고 오대는 이렇게 뭔가 이제 건강하지 않은 느낌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국력이 약했고 따라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강력한 제국들의 들러리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문학사가들이 평가를 하기를 좀 유미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왕조의 마지막에 뭔가 이제 그 태폐적인 유미주의 이런 게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재는 이런 유미주의 만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유미주의를 강조하기보다는 현실주의적인 기풍이 면면하게 이어져서 북송에도 전달이 되는 이런 쪽으로 또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시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유미주의 자체가 나쁠 게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잠깐 이제 엊그저께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문해사조 서구 경향을 보셨으면은 그 태폐적인 어떤 낭만주의,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이것들은 서구 문해사조가 흘러가는 데 있어가지고 서구의 그 어떤 국력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팽창하는 제국주의가 그야말로 이제 한창 절정에 이르면서 정치 제도도 입법주의로 그리고 민주주의로 흘러가는 문물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 와중에 나왔던 태폐주의라고는 하지만 그런 어떤 와중에 등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문학에 있어서 어떤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문학의 흐름을 퇴조시킨 거라고는 보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문학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진전을 시키는 고양을 했던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약간은 태폐적이면서도 세기말적인 이런 거라서 조금은 안 좋은 거하고 연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역사적으로 우연찮게 그렇게 되었다 뿐이지 꼭 그렇게 되어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학 그 자체로 평가를 하자면은 이런 문학은 그 섬세한 느낌 그리고 함축적인 표현 20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어떤 현대적인 감성과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제가 20세기라고 하면 조금 동양적인 어떤 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18, 19세기를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은 이 역시 이제 유미주의 자체를 안 좋게 볼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만 딱 놓고 보자면은 음,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태폐적이고 함축적이고 완약하고 조금 작고 뭐 소각하고 이런 느낌의 시라서 약간 그 국력 뭐 국력이 쪼그라든 느낌하고 같이 이제 연계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문학적인 내재적인 어떤 그 가치만 가지고 평가하자면은 이 시도 어, 역사적인 맥락하고 약간 약간 떨어뜨려 놓고 보자면은 이 섬세한 그 어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섬세하고도 함축적인 왕약사의 어떤 표방이 될 만한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당사 만당의 문인사를 완전히 마치고 이제 우리는 소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